브릉 브릉 삐삐 브릉 브릉 삐삐 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띠. 아침에 늦잠을 늘어지게 자고 느지막하게 일어나고 싶었지만 애석하게도 7시도 안 되어 냈다 눈이 번쩍 떠졌다. 습관이란 참. 넓고 깨끗하고 편안한 침대에 독립적이고 조용한 공간에서 잠을 잤더니 오히려 뭔가 불안하고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그다지 깊은 잠을 자지는 못했던 것 같다. 아내가 아침 식사로 베이컨에 스크램블드 에그랑 구운 토마토 모닝빵, 거기에 맥심 믹스 커피까지 준비해서 내놓는 바람에 간만에 참 사람답게 아침을 먹었다. 내친 김에 문명인 코스프레를 하기로 하고 옷차림새는 똑같지만 좀 더 때 빼고 광낸 모습으로 4시 아침부터 거리로 나왔다. 알록달록한 점퍼에 무식하게 생긴 트레킹 슈즈를 신고 새까만 선글라스를 걸친 채 건들거리며 길거리를 휘젓고 다니는 4명의 아시아는 바쁜 월요일 아침 어딜 가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들 대부분에게는 그저 또 다른 지루하고 바쁜 일상의 시작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전쟁터에서 잠시 빠져나와 즐기는 휴가처럼 그저 달콤하고 즐겁고 상쾌한 좋은 날 아침이었을 뿐이다. 번화가 거리를 거닐며 가우디 박물관과 시청 건물과 상점들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이곳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인 레온 대성당에 가보기로 했다. 여기가 레온 대성당입니다. 동영상이라서 아주 색깔이랑 다 표현이 되진 않는데 기가 막히네. 영상이 정확히 안 담기네. 기가 막히는데. 얼마 전에 만났던 한국인 노부부께서 레온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반드시 봐야만 하는 예술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그 명성처럼 그 넓고 크고 웅장한 성당 전체를 수놓은 스테인드 글라스들은 규모만으로도 둘러보는 이들을 압도하거니와 하나하나 손으로 만든 글라스 조각조각에 새겨진 인물이며 자연이며 이야기들이 만들어내는 대서사시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 인류 문화의 보고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를 생생히 실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붙여놓은 게 아니고 치밀한 계산과 스토리 구성과 역사와 과학이 한데 어우러져서 설치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북쪽과 남쪽은 해가 잘 들지 않아서 그곳은 구약시대의 스토리와 인물들을 새긴 스테인드 글라스를 배치했고 언제나 해가 잘 비치는 동쪽과 서쪽에는 신약시대를 표현해 놓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과 이후로는 구원의 빛이 없었고 있는 것을 형상화했다고 한다. 또한 아담과 이브의 타락 장면이 새겨진 곳은 해가 거의 비치지 않는 어두운 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언제나 검푸른 색을 띠고 있었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카톨릭 교부들, 성자들은 가장 화려하고 빛나고 높은 곳에 자리하고 서서 해가 비치는 내내 외경심을 갖고 올려다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이 전하는 메시지를 언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미 열려있는 마음들을 향해 부드럽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곳에서 한참을 머물며 감탄을 하면서 감상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레온 대성당을 시작으로 유명한 관광지들을 순례하기 시작하려고 했지만 곧 배가 고프다고 징징거리는 3명의 등살에 대성당을 나오자마자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버거킹으로 향했다. 마침 2개의 7유로짜리 할인 세트가 있어서 14유로에 넷이 배불리 먹고 또다시 관광을 시작했다. 중세 유적에 감탄하고 나와서는 햄버거로 점심을 먹는 현대인들이라니. 하긴 그러기에 오래된 문화에 더 감탄하게 되는 것이리라. 지난번 부르고스는 크기도 컸지만 너무 현대적으로 발전이 많이 된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레오는 오래된 도시의 분위기와 수많은 고풍스러운 옛 건물들과 함께 현대적 문화 감각 또한 잘 어우러져서 훨씬 고급스럽고 마음에 흡족하게 느껴졌다. 버거킹에서 만난 한국인들이 좀 멀지만 한 중국마트에서 고추장이랑 라면을 판다는 정보를 줘서 한참 걸어서 찾아가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로마 군인들이 세운 돌성벽 틈새에 집을 짓고는 머리만 살짝 내밀고 우리를 내려다보는 비둘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유적지 안에 사는 비둘기라서 그런지 비둘기도 중세시대로부터 넘어와 이곳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돌아오는 길에 오래된 유적지 도시 분위기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약간은 우스꽝스럽기도 한 조각상과 미술작품들이 있었는데, 칼을 찬 채 말을 타고 있는 로마 군병 조각상 옆에 하얀 풍선껌을 불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의 조각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데 붙여놓은 걸까 궁금함을 자아내게 했다. 마침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길가에 낙엽들이 뒹굴고 그중 태준이 얼굴 3배는 되어 보이는 엄청 큰 나뭇잎들을 주워서는 부채질도 하고 얼굴에 대보며 사진도 찍고, 또 작은 나뭇잎들이 흩날려 떨어지는 걸 서로 잡아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이 골목 저 골목 엄청 쏟아냈다. 우린 진짜 어딜 가나 적응을 참 잘하는 것 같다. 아무데나 가서 아무거나 잘 먹고 누가 현지인인지 구분이 안 가게 꽥꽥거리고 뛰어다니며 잘 논다. 순례길을 걷는 동안도 가져간 라면 스프나 고추장은 많이 안 먹고 오히려 피자에 파스타에 치즈에, 파스타도 일부러 크림 파스타를 해서 먹고 다음날은 절인 올리브를 사서 먹고, 이런 게 체질인가 보다. 내일 다시 길로 나선다고 생각하니까 꼭 군대 가기 전날 같은 느낌이 든다. 옛날에는 병이 들거나 사정이 생겨서 더 갈 수 없는 경우 이곳 레온까지만 오면 순례를 마쳤다고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이곳까지만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음이 분명하고, 그걸 해낸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미 위대한 일을 해냈으며 스스로에게 상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사실 하루만 더 쉴까 하는 생각이 우리 모두 굴뚝 같았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예정대로 또 내일 떠나기로 했다. 이렇게 깨끗하고 편안하게 있다가 다시 좁고 복잡하고 버글버글한 싸구려 알베르기에 누우면 마음이 좀 복잡해지겠지만, 그래도 이틀 밤 푹 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남은 여정을 잘 마쳐야겠다. 빡빡하게 지나가면 이제 보름이면 다 마치게 된다. 하지만 너무 빨리 일정을 마무리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좀 더 천천히 가더라도 이제는 진짜 순례를 떠난 본래 의미에 집중하고 내실을 다지는 기간으로 잡으려 한다. 마지막 날 영양 보충을 위해 삼겹살 같은 고기를 좀 사서 중국 마트에서 산 고추장으로 돼지 불고기를 만들어 구워줬더니 식구들이 엄청 잘 먹는다. 또 시작해보자, 낙타가족. 역시 우리 아빠!